들어주세요. 한 명. 한 명이면 돼요. 지난번 프린트 한 명. 이번 프린트 다 있나요? 네. 그리고 원래 오늘 복습으로 나갈 프린트인데 그죠? 거기다 필기를 하세요. 그죠? 원본이랑 바꿔치기 해. 자, 오늘 끊는 위치 변경을 할 겁니다. 끊는 위치 변경. 그럼 끊는 위치 변경이 뭔데요? 그러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19를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몫을 7이고 나머지가 5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지만 저 5가 진짜 나머지가 아니거든. 맞죠? 왜냐면 2, 7에 14 더하기 5인데 나눠주는 애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눠주는 애보다 작아야 되는데 2보다 작질 않으니까 저걸 나머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현상을 하냐면 5를 누구로 다시 나눠요? 2로 또 나누죠. 그럼 5를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적고 2하고 2를 묶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2 곱하기가 되면서 7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진짜 몫이고 얘가 진짜 나머지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 내가 5를 2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가 나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5를 2에 대한 곱셈식으로 다시 표현한 순간. 그치? 그러면 4-5번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식을 그대로 적어볼게. 뭐라고 적냐면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대요. 근데 나머지가 2x 빼기 1이야. 그 다음에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이건 그냥 적을게. f3은 1입니다. 그 다음에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fx를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입니다.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적는데 풀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려. 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qx를 날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qx를 날릴 수 있는 숫자가 두 종류밖에 없어. 그럼 그 말은 정보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 즉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1 집어넣으면 정보 하나는 여기서 나와. 얼마가 나오냐면 f1은 1이라는 정보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문자 3개를 식 2개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관계식만 나올 뿐이지. 그럼 이때 끊는 위치를 변경한다고 해. 그럼 끊는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끊는 위치는 3차에서 끊었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 그러면 이 fx를 당겨서 내가 2차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얘는 나머지가 아니게 돼. 맞죠? 왜냐면 2차로 나눴는데 2차가 나머지일 수 없잖아. 그럼 그 말은 이 2차를 다시 얘에 대한 얘로 나눌 수 있고 나눈다는 의미는 얘에 대한 무슨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x 빼기 1의 제곱에 대한 곱셈식으로 내가 만약 표현을 한다면 a의 얼마? x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진짜 나머지야. 아까 저기서처럼 다이렉트하게 5를 2로 다시 나누는 순간 5를 2로 나누는 순간 얘가 진짜 나머지거든요. 그럼 여기 진짜 나머지인데 이 진짜 나머지는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왜?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는 순간 나머지는 2x 빼기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는 내가 x 빼기 2 2차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는 순간 나머지는 그냥 바로 결정돼요. 왜냐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니까 여기서 아까 2하고 뭐를 묶었듯이 2하고 2를 묶어서 이렇게 나갔듯이 여기도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1의 제곱을 묶어서 다시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3에 qx에 더하기 a가 될 거고 진짜 남는 나머지가 이제 2x 빼기 1이 적힐 겁니다. 그러면 위에 맨 처음에 적은 식에서 x 빼기 1의 제곱에 q1x라고 표현됐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비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Q1X가 얘랑 동일하게 돼요. 얘가 Q1X야. 그러면 끊는 위치 변경의 효과는 뭐냐면 미지수 3개짜리를 미지수 하나짜리로 줄여줘. 그쵸? 그러면 이제 남는 식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F3은 1이라는 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이 식에다 다 갖다 집어넣겠죠? 그럼 이 식에다 집어넣는데 그냥 위에서 봐. 어차피 QX 날라가거든? 그냥 위의 식으로 갈게. F3은 여기는 다 날라가고 여기만 남아서 3 들어가는 순간 3 빼기 1은 2니까 4A 더하기 5가 얼마? 1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다시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던 나머지입니다. 끊는 위치 변경은 이런 뜻이야. 몰래 나머지 정리는 어떤 의미냐면 QX를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QX 앞에 0이 될 수 있는 인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르는 문자 하나에 식 하나처럼 이렇게 매칭되는 식으로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여기는 문자가 3개고 2개니까 나눌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구할 수 없지. 애초에 미지수가 모자라니까. 그럴 때 뭐를 한다? 끊는 위치를 변경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내 프린트를 이제 한번 봐주세요. 22번은 이거를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린 거야. 그쵸? 서영 아까 그 준 프린트 22번을 보면 돼요. 그쵸? 원래 내가 복습이라고 적어 놓은 프린트. 이제 아마 오늘 2번 프린트가 끝날 거니까 2번 프린트에 복습이 나갈 겁니다. 그건 내가 날짜를 적어 줄게. 일주일 뒤라고 생각하면 돼. 자, 2번 프린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2번이지? 22번에서 적어 볼게요. px를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인데요.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px를 뭘로 나눈 나머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맞지? 그럼 이거 끊는 위치 변경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구하는 거야. 어떻게? 저기 x 빼기 1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제곱을 뭐로 바꿀까요? 그쵸? x 빼기 1의 제곱과 뭐로 바꿔? x-1로 바꿔. 그치? 잠시만 지우개. 그리고 내가 설명할 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설명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매일 정석 2문제씩 풀고 있다라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되죠? 왜냐면 정석 한 단원에 문제가 한 6개, 7개 이 정도씩 밖에 없어. 그럼 3, 4일 지나면 한 단원은 끝나 있거든. 맞죠? 그냥 계속 맞춰서 읽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미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방금처럼 설명을 할 거예요. 나보다 늦으면 안 돼. 나보다 빨라야 돼, 정석이. 나보다 빨라서 바퀴가 돌아야 돼. 도돌이표처럼. 알았죠? 음악 도돌이표처럼. 내가 나머지 정리까지 나갔는데 여러분이 나머지 정리를 넘어섰어. 그러면 선택해도 돼. 조금 더 가도 되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케이? 자, 다시 갈게요. 얘를 어떻게?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1의 qx라고 할게. 그냥 q 하나만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히는데 끊는 위치를 앞으로 당길 겁니다. 원래 여기 있던 거를. 그러면 얘는 진짜 나머지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얘를 누구로 다시 나눌 수 있다? x 빼기 1의 제곱으로 2 곱하기 왜? 최고차의 개수를 갖다 맞춰줘야 되잖아.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적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얘 얼만데요? 그러면 얘 빼기 2x 나와서 곱하기 2 하면 빼기 4x거든? 빼기 4x인데 더하기 x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5x가 적혀야 되고요. 이거 더하기 1인데 2를 곱하니까 2인데 4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뭐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돼요. 그럼 적는 순간 얘가 다이렉트하게 얘가 진짜 나머지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끊는 위치 변경은 제일 쉬워요. 내가 이 다항식 연산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고난도 유형이 3가지라고 했잖아. 메이크 하는 거랑 끊는 위치 변경하는 거랑 인수분해 가능성. 인수분해 가능성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고요. 끊는 위치 변경은 왜 제일 쉬워요? 그러면 요 구조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여기서 더 다른 변형이 없고 그냥 끊는 위치 변경만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2번 시키는 거야. 그게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여기서는. 자, 25번.
요거 정리하고 25번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25, 26, 27이 여기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항들입니다. 프린트 있어요? 아, 이게 네 거였어? 아, 미안해요. 지워도 돼요? 네. 네, 25번 직접 시도해 보면 돼요. (25) (26) (27까지) 쭉 진행할 겁니다. x 3승 빼기 1을 인수분해 할 거야. x 3승 빼기 1이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빼기 1과 누구? 그치. 근데 일부러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x 빼기 1.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사실은 x 3승 빼기 1입니다. 그죠? 요 상태로 적어두고 얘를 목을 q1x라고 할게. 그러면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 그럼 얘는 몇 차가 돼요? 그럼 얘 2차가 돼요. 원래는. 왜 2차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몇 차로 나눴으니까? 3차로 나눴으니까. 그럼 아까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합니다. 끊는 위치를 앞으로 당길 거야. x 빼기 1 앞으로 당길게. 그럼 요 앞으로 당기는 순간에 얘는 얘 2차식으로 나눈 식이 되고 p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니까 얘는 진짜 나머지가 아니야. 그럼 또 나눠야 돼. 또 나눈다라는 얘기는 저 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대한 곱셈식으로 뭐 한다? 표현한다. 그럼 a의 얼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나누니까. 근데 이렇게 적는 순간 이렇게 나눈 나머지는 미리 뭐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다 결정을 지어놨다는 얘기죠. 왜? p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 빼기 12가 된다라고 미리 약속하고 들어갔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얘를 내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다시 나눈다는 얘기는 곱셈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고, 곱셈으로 표현하면 얘하고 묶여서 아마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 거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무언가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는 그냥 x 빼기 12로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 밑에 단계까지 오지 않고 그냥 어떤 단계에서? 그냥 이 단계에서 더하기 x 빼기 10이라고 적고, 여기다 대신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p1을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건 내가 위에서 구해야지. 위의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이 위의 식으로 돌아가면 양변에 이제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원래는 qx가 날아가지 않는 대신에 해결책을 줬죠. p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q1에 더하기 1 빼기 12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3 빼기 1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네. 그걸 가지고 밑으로 다시 내려와.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식에다 P1 대입할 겁니다. 그죠? 대입하면 다 날라가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겠죠? 1 집어넣으면 3a 빼기 11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다. P1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끊는 위치 변경은 어떻게? 미지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정리된 사람은 26번이랑 27번 직접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가세요. 난 힌트가 되는 것들을 적어 둘게. x 더하기 2의 제곱에 몫을 px에 나머지를 qx, 그 다음에 fx를 얼마? x 더하기 2의 일부러 제곱으로 적을게. 2의 몫은 p1x에 나머지 rx 이렇게 적읍시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내가 항상 뭐를 보라고 했냐면 몇 차인지 보라고 했거든? 그치? 그럼 이 문항은 몇 차로 시작하죠? 3차. 3차라고 하죠. 근데 목과 나머지가 뭐 하다라고 해요? 똑같다라고 하지. 그럼 px를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fx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ax 더하기 b의 얼마? ax 더하기 b 이렇게 세팅됩니다. 사실은. 그치? 그러면 요 p1x도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다 함정이야. 그러니까 몇 차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 몇 차인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세팅할 건지 알 수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랑 누구 r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했거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를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 fx는 a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시작한다는 얘기고, 여기 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a일 거고, rx도 뭐로 시작할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3차로 나누니까 ax 제곱 더하기 뭐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이 3차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지금 나처럼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미지수가 몇 개가 돼버려? A, B, C, D 4개가 돼버리지. 그래서 전에 했던 make를 여기서 쓸 겁니다. 즉 3차를 이렇게 세로 적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줄에서 3차를 내가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출발.
그러면 저기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야죠? 얘를 ax 더하기 b를 조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a에 얼마? x 더하기 2를 만들고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고 적어야죠. 그리고 다시 ax 더하기 b가 돼야지. 그러면 다시 갈게. x 더하기 2에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에 이제 세제곱이 되네. 그래서 a가 되고 뒤에 적히면 어떻게 적힐 거냐면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b에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a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fx를 뭐로 나눈 상태냐면 x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눴고요. 그치?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몫이 될 거고요.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나머지 rx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fx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와 누가? r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대. 근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a거든. 근데 r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야.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려면 b-2a가 a여야 하니까 관계식 하나가 일단 나오게 돼. b는 3a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잖아. 그러면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는 거에서 b는 3a가 하나 나오고 밑에 보면 r1이 얼마라고 돼 있죠? 13이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다가 이게 rx니까 이 식에다 뭐를 갖다 집어넣으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그치? 요거 이제 a로 바꿔치기 할게. rx 얼마죠 지금? rx 상태가 a에 얼마?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지. 그치? b 얼마? 3a 이렇게 적어둘게요. 더하기 3a인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r1은 9a 더하기 a 더하기 몇 a? 3a인데 얘가 얼마여야 한다? 13이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떤 거? 끊는 위치 변경이 아니라 뭐 하는 문제네? 메이크 하는 문제네. 그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직 인수분해 가능성은 안 배웠어.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뭐를 뭐로 나누라 그러면은 그거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 방식에 메이크가 있다는 얘기야. 메이크는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 저질러. 일단 저질러서 뒤처리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되죠? 없으면은 만드는데 아까 그러면 왜 기존에 있던 거를 재가공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일부러 새로 만들었잖아. 새로 만들면 미지수가 A, B, C, D 4개까지 늘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돼.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메이크 한다, 끊는 위치를 변경한다, 인수분해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거냐면 모르는 문자가 미지수보다 더 많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끊는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고 미지수가 3개인데 식 2개밖에 없는 건데 해결할 수가 있고 메이크함으로써 아까처럼 모르는 문자가 A, B, C, D 4개 생기는 거를 해결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돼요? 가장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고난도 문항들은 뭐 어떤 상태로 주는데 미지수만큼의 식을 안 줘. 미지수보다 식이 모자라. 근데 그 미지수보다 모자란 식을 해결하는 세 가지 전형적인 방식이 메이크하는 거, 끊는 위치 변경하는 거, 아직 나오지 않은 인수분해 가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자, 26번을 그럼 다 정리했지? 27번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메이크는요, 무조건 만들어. 없으면 만들어. 그지? 미지수가 모자란 상황이다, 혹은 미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서 저지른 다음에 뒤처리를 해. 그 다음에 끊는 위치 변경은 어떻게 해?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올린다? 끊는 위치 변경은 내용이 없어. 그냥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이 행동을 계속 반복시켜. 자, 27번을 직접 역시 마찬가지로 또 천천히 가봐 주세요.
짱 중요한 내신은 내가 매일 풀 필요 없다고 했죠? 천천히 진도 맞춰서 풀어오세요. 그치? 시험을 한 달에 한 번 테스트를 볼 거예요. 본 거는 당연히 배운 범위 이내에서. 그렇죠? 배운 범위 이내에서 테스트를 보니까 네, 그 테스트 보조용으로 짱 쉬운 내신이랑 내 프린트를 열심히 소화하면 됩니다. 과제 받았나요? 네. 여기 1월 27. 오늘 이제 27번까지 끝나겠지? 과제 받았어요? 과제 받았고, 수인이 과제 받았나요? 네.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서요. 괜찮아요. 어떤 부분? (27번) 시작 자체는 이렇게 적어놓고 가야 돼요.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1에 미리 준비를 해둘게. 몫이 qx고 나머지는 x제곱 빼기 3 x 빼기 3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아마 기억은 바로 맞을 거예요. 어떻게? F1 하는 순간 다 날아가고 1 빼기 3 빼기 3이어서 얼마? 마이너스 5.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 문제인데 니은을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를 일부러 이렇게 적어둘게. x 빼기 제곱에 x 빼기 2에 나눈 qx에 남은 나머지 q1x라고 할게. 남은 나머지는 몰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쵸? 자, 미지수가 식이 모자란 상황이 됐습니다. 식이 모자란 상황. 왜냐면 q1x를 없애려면 1과 2밖에 대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돼? 옆에는 a, b, c 3개가 있잖아. 그럼 끊는 위치를 변경해야 되거든. 그럼 끊는 위치를 내가 여기로 당겨와야 돼. 원래 이쪽에 있던 끊는 위치를. 근데 당겨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적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의 x 빼기 1의 제곱으로 바로 적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몰라. 왜냐면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내가 몰랐거든. 그치?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끊는 위치 변경은 심플하다고 했죠? 난이도가 그냥 노가다 한 번 더 시켜요. 그럼 맨 위에서 내가 끊는 위치를 한 번 더 해야 돼. 내가 스스로 QX 이 상태에서 여기 있던 원래 끊어져 있던 곳을 여기로 당겨야 돼. 그러면 당기는 순간 얘를 다시 누구로 나눌 수 있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으면 뭐를 적을 수 있어요? 나머지를 적을 수 있는데 이 나머지가
요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결국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간 거냐면 똑같은 행동을 두 번 시킨 거야. 내가 직접 구하라는 얘기지. 끊는 위치를 두 번 반복해서. 그래서 끊는 위치 변경하는 거는 내가 아까 심플하다고 말한 이유가 얘가 난이도가 올라간 건데 그냥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면 됩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까지도 없어. 세 번은 심하잖아. 근데 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시키는 게 끊는 위치 변경해서 난이도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로 적을 수 있겠네. 이거 x제곱 빼기 2x거든. 그래서 빼기 x가 돼야 되죠. 더하기 1이니까 빼기 4가 돼야겠지. 오케이. 빼기 x 빼기 4 바로 적을 겁니다. 그러면 니은번에서 식을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fx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2의 q1x에 더하기 a 값 이제 아까 누구 이용해요? 1 말고 누구 있죠? 식 하나. R3의 값이 21이라고 나왔지? 알려줬죠? 얘가 무슨 x인데? Rx인데 R의 3은 얼마다? 21이다. A 값 해결하면 되겠지. 어쨌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에 x 빼기 1의 제곱에 얼마? 빼기 x 빼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A 값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 더하기 1을 무슨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fx 더하기 1을 어떻게? x제곱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면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해. x 자리에 내가 누굴 집어넣어봐?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f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다 똑같이 x 더하기 1을 집어넣는 순간 완전 친절하게 x제곱으로 바뀌어요. 메이크할 필요도 없어. 그치?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하면 집어넣는 순간 그냥 알아서 친절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들어갈 거고 x 더하기 1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x 빼기 1로 바뀔 거고 q1에 얼마? x 더하기 1이 될 거고 뒤에는 똑같이 x 더하기 1이 들어가겠지? a의 x제곱일 거고 여기 똑같이 뭐가 들어가? x 더하기 1이 들어가겠죠? 빼기 x 빼기 5겠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묶이는 순간 a 값 모르더라도 여기 x제곱과 x제곱이 묶여서 다 x제곱에 무언가로 표현되는 순간 나머지는 누구로 결정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27번 문항 자체가 어떻게 푼 거다? 또 끊는 위치 변경을 그냥 두 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메이크 하는 거. 메이크는 그냥 만들면 돼. 그리고 뒤처리는 무조건 일단 저질러. 일단 저지르고 뒤처리는 나중에 합니다. 그치? 끊는 위치 변경은 똑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메모해 주세요. 그래서 정석, 내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왜 순서가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정석이 그 고등교재 순서가 아니라 정석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 근데 이 저자분은 자기 고집을 안 꺾어서, 그쵸? 계속 그거를 고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내 문제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정리하고 정석의 48페이지를 갈 겁니다. 항등식. 지워도 괜찮아요? 지워도 괜찮나요?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쪽만 지워둘게. 자, 항등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과정에서는 뭘 배웠을 거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근데 얘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보세요. 원래 해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 y는 x 더하기 1, y는 x 더하기 1. 그러면 두 개 그래프를 그리면 겹쳐가지고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방정식으로 풀면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이렇게 푼 거거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형태는 똑같은데 물어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은 철저하게 교점 개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 내가 준석이 보고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물어보면 남자라고 대답할 거고, 내가 청소년인가요, 어른인가요 물어보면 청소년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객체는, 오브젝트는 똑같잖아. 준석이잖아. 사람이라는 한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관점이나 방향에 따라서 대답은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교점에 치우쳐서 이거는 어떤 방정식인가요? 물어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고요. 그치? 등호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x에 대해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나요? 물어본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항등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등식을 어떤 식으로 했을 거냐면 2x 더하기 3이 ax 더하기 b인데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a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b가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등식이.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은 말 그대로 이미 x에 대해서 어떻게? 모두 성립하는 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거창하게 말해서 그렇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에요. 같은 애인 겁니다. 맞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1차여도 2차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48페이지에 3-1번을 봐봐. 3-1번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ax 몇 제곱? 세제곱에 빼기 b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뭐? 3이라고 나오는데 x제곱 빼기 x 빼기 1에 자 cx 빼기 d 얘가 x에 관한 무슨 식이 되라고 하죠? 항등식이래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하자는 얘긴데?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나는 얘를 물론 다 전개시켜서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 전개시킨다라는 얘기가 일종의 뽑기였잖아. 그냥 뽑기로 해결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숫자만 뽑아서 곱한 것이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과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d는 3이 돼. 맞죠? 그 다음에 1x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1x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3을 뽑아서 곱하면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1과 cx를 뽑아서 곱하면 마이너스 cx가 되는데 얘가 1x가 돼야 돼. 그러니까 c는 얼마? 2지. 그러면 a, b는요. 뽑기로 해결할게. c가 2가 됐으니까 얘하고 뽑아야 a가 될 거니까 a도 2가 되겠죠. 그치? b도 같은 방식으로 뽑아서 결정하면 되지. 어떻게? 이쪽에서 x제곱 뽑으면 여기서 누구 뽑고 마이너스 3 뽑고 여기서 마이너스 x 뽑으면 여기서 cx 뽑고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1 뽑으면 x제곱은 나올 수 없네요. 아니면 그냥 다 전개시켜도 돼요. 근데 전개시키지 않고 뭐로도 계산할 수 있다? 뽑기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식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기 때문에 자, 그 방식을 2번에서 똑같이 쓸 겁니다. 뭐를 정하래요?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하도록? 똑같도록 어떻게? fx를 정하래요. 다시 가볼게.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도록 fx를 정하는데 이렇게 식이 세팅 되겠네요. x 빼기 1에 x 세제곱 빼기 3에 fx가 그치? x 4제곱에 더하기 얼마? ax 제곱에 더하기 b네요. 세제곱, 제곱. 이렇게 됐네요. 맞지? 자, fx가 몇 차인지 알아요, 우리. 몇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옆에 몇 차니까? 옆에 4차니까 fx는 1차가 돼야 되고 1차가 돼야 되면 우리 fx를 뽑는 걸로 이제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어 봅시다. 어떻게? x 뽑고 x제곱 뽑고 여기서 뽑아서 x 4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x가 되는 수밖에 없어. 맞지? 그 다음에 x 세제곱을 볼게. 그럼 x 세제곱을 위해서 얘를 잠시 그냥 전개시켜 봅시다.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죠? x 얼마? 세제곱에 빼기 x 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3x에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랑 얘를 곱해서 몇 x 세제곱을 뽑아내야 되냐면 0x 세제곱을 뽑아내야 돼. 그럼 0x 세제곱이 되려면 누구누구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x 세제곱과 여기 무언가를 뽑아야 되고 x하고 얘하고 뽑아야 돼. 근데 x하고 얘랑 뽑는 순간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니까 0x 세제곱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더하기 1이 돼야 돼. 나머지는 알아서 뽑으면 됩니다. 그죠?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유제 1번도 그냥 가볍게 보세요. 봐봐. 유제 1번에서 f 얼마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단원이 다항식이거든. 다항식. 근데 이 다항식을 어떤 방식으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무슨 차순을 쓸 거냐면 내림차순을 씁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3차라고 할게. 그냥 ax 세제곱에 더하기 얼마? bx 제곱에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전형적인 내림차순이지. 그죠? 얘가 내림차순이야. 그 다음에 우리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fx를 어떻게도 적었었냐면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fx를 얼마? a의 얼마? x 빼기 1의 세제곱에 b의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c의 x 빼기 1의 더하기 d라고 적었으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fx를 x 빼기 1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조립제법을 계속 나누는 의미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할게. 세 번째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3차인데 3차 fx인데 어떻게? f1이 1이래, f2가 5래, f3이 7이래, f4가 8이래. 그게 내 마음대로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3차 fx면 원래 미지수 몇 개죠? 그러면 이거 4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풀어? 아니잖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춰서 내가 다항식 fx를 그냥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세팅하냐면 fx는 일단 무조건 몇 차로 시작해요? 3차. a의 얼마?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세팅해. 더하기. 그 다음은 몇 차죠? 2차.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c의 얼마? x 빼기 1 더하기 d. 자, 이래도 3차식 맞죠? 그치? fx 3차잖아. 그러면 이렇게 적었을 때 좋은 점이 뭔데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정보들을 대입하기가 너무 좋아져요. 여기다 1 대입해볼까? f1은 얼마죠? 다 날라가네? 누구 남아? d 남는데 얼마죠? 그치? 그러면 d 1로 결정했어. 자, f2 집어넣어 볼까요? 다 날라가죠? 누구 남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제 c 더하기 1이 얼마가 돼야지? 결정되지. 그러면 뭐 하지 않고도,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죠? 식을 결정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입하기 좋은 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내가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문제 조건에 따라서 내가 수시로 어떻게 필요한 형태를 골라 써도 돼. 당연히 내림차순도 있으면 무슨 차순도 있겠어? 오름차순도 있지. 얘도 쓸모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모 있는 다항식의 서술 방식인 거야.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죠? 조립제법의 거듭제곱, 대입하기 좋은 식. 그죠? 각각의 다항식이 쓰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유제 3-1에 나와 있는 얘는 뭐에 대해서 한 거야? 이거는 x 빼기 1에 대한 무슨 제곱? 거듭제곱으로 우리 조립제법 앞에 했던 거 그대로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치? 3-2번은 일종의 이거 비슷한 겁니다. 얘의 더 기본 형태야.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죠? 2개 있지. A, B. 맞지? 근데 여기서는 fx를 마치 뭐처럼 썼죠? 자, 저 5차식을 왜? 이거 뽑기 하려니까 진짜 힘들거든. 왜 뽑기 하려니까 왜 힘들어요? 그러면 x 더하기 1, x 빼기 1은 몇 차밖에 되지 않아? 2차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러면 fx가 4차고 4차를 뽑아서 이 개수를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fx를 날려. 그럼 fx를 마치 우리 뭐 했던 용도 qx처럼 써먹는 거야. 그러면 얘를 3-2번은 식을 적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누구를? x 5제곱이에요? 6제곱. 6제곱 더하기 얼마? ax 세제곱 더하기 b를 뭐로 나누고자 한다면 x 더하기 1,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fx고 나머지는 얼마다? x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여기다 x 뭐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 1 대입해서 날려버립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식이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그 똑같은 식은 뽑기를 통해서 개수를 갖다 맞출 수도 있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도 양쪽이 어떤 식이 나와야 돼?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뽑기를 하든 거듭제곱으로 나열을 하든 대입하기 좋은 식으로 만들든 오름차순 내림차순 알아서 그냥 유연하게 쓰면 됩니다. 고집할 필요 없이, 하나에 고집할 필요 없이. 이해돼요? 네. 49번도 한번 볼게요. 49번은 내가 옛날에 처음 풀 때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왜? 노가다거든요. 노가다도 할 때가 있어. 그럼 노가다가 뭔데요? 그러면 49번은 그치? 집에서 따라하긴 할 건데 모든 x 노가다라고 하잖아. 아 근데 이게 노가다인데 중요한 의미는 있어. 여기 2차 이하의 다항식 px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px를 이렇게 세팅할 겁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1. 그러면 a가 뭔데요? a 몰라. 0일 수도 있지. a가 0이면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식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런 다음에 그냥 갖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px 더하기 1은 뭔데요?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지. px 제곱은 뭐예요? 그러면 px 제곱은 x자리에 x제곱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얼마? ax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p 얼마? x제곱. 그쵸? 빼기 1에 더하기 얼마? 1이지. 지워지죠.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은요? 똑같은 게 있죠? 어떻게 똑같은 게 있죠? 다시 봐. 요거 정리할게. 내가 얘를 이렇게 정리할게. x가 있으니까 x를 ax 더하기 b라고 하고 전체 제곱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뭘로 묶을 수 있지?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ax 제곱 더하기 뭐가 되죠? b가 되지.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하면 지수는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죠. 그치? 그러면 x제곱이 얼마? ax 더하기 누구의 제곱은? 제곱은 오른쪽 어떻게 되지? x제곱이 얼마? ax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b가 되지. 여기까지 연결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무슨 식이라고 했지? 분명히 항등식.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일종의 다이어트 작업입니다. 다이어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것이 있으면 고려하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하다라고 얘기했어?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생김새는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데 같아야 하잖아. 근데 만약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있다라면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모 더하기 왼쪽은 네모 더하기 세모고 오른쪽은 네모 더하기 별이야.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네모가 있어. 그럼 뭐 해도 괜찮아? 없애도 괜찮아. 그럼 문제의 볼륨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문제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얘는 결국 누구하고 누구? 그러면 세모하고 별만 비교하는 셈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는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x제곱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하고 누구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만 비교하면 되지? 자, 그럼 얘 비교한 결과를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ax 더하기 b의 뭐하고? 제곱과 ax 제곱 더하기 b가 뭐 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뭘 할 수 있지? 곱셈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얘 뭐의 약속이죠? 얘 뭐의 약속이에요? 어떤 거? 알 수 있는 거 없네. 미안. B가 0인 거, B가 0일 수도 있고 누가 0일 수도 있어? A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죠? 이제 노가다 하면 되네요. 그래도 아까보다 노가다의 그게 줄어듭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만약 같은 것을 찾을 때 똑같은 거는 뭐 해도 괜찮다? 없애도 괜찮다. 그걸 문제의 부피를 줄인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 내가 있는 그대로 풀 필요 없이, 그렇죠? 같은 것들, 그걸 고정된 요소이기도 해. 고정된 요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뭐 하라고 해?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아이디어만 적어두세요. 다이어트 혹은 고정된 거는 무시. 그 느낌만 알면 돼. 집에 가서 노가다 해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프린트로 넘어갈게. 3-4. 자, 뽑기 연습해 봅시다.
3-4 뽑기 연습. 3-4 52페이지네, 그지? 3-4에서 뭐라고 하죠? x세제곱 더하기 px 빼기 8이 누구랑 똑같대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q로 뭐 한대요? 나누어 뭐 한대요? 떨어진대요. 자, 뽑기 연습 직접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x세제곱이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x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없죠? 왼쪽 보세요. 누가 없어? x제곱이 없지. 그치? 그럼 x제곱이 없으면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되지. 맞나요? 혹시 미리 배운 사람이 있으면 요거 세근의 합이 얼마죠? 배운 사람 괜찮습니다. 말해도 돼요.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아, 배운 사람 없어요? 배운 사람 있다면 요거 세근의 합이 0이거든요. 나중에 나와. 세근의 합이 0이야. 근데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어때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근의 합은 아나요? 두근의 합 얼마죠? 그러면 세근의 합이 0이 되려면 여기 뭐가 되면 되죠? 근을? 네. 구애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거는, 그쵸? 항등식이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아예 쌍둥이라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뽑는 거, 근, 그죠? 곱, 모든 것이 그냥 다 비교가 가능해.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숫자를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치? 항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을 그냥 다르게 보이게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2번. 직접 뽑기로 해봐 주세요. 이거는 내가 기다릴게요. 해설지 여기 정석 풀이에 있는 풀이는 집에 가서 따라 할 때 써. 지금 나랑 할 때는 뽑는 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3번 프린트입니다. 이게 3번 프린트. 그래서 과제는 2번이죠, 그지? 2번 날짜 적어뒀죠? 네. 이게 3번. 3번 프린트. 이게 3번 프린트예요. 이게 3번 프린트. 이게 3번 프린트. 과제는 2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 연습장도 꼭 마련하세요. 연습장에 푸세요. 지금부터는. 왜냐면 앞으로 풀 문제들이 그 종이에 풀기가 되게 힘들어. 네. 그다음에 네, 녹화가 필요하면 말을 하세요. 그죠? 녹화를 해줄게. 네, 3-4의 2번이었지? 뽑기. 요거였네. 자, 어떻게 하나요? 일단 x세제곱은 해결됐고요.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정보가 마이너스 1이 있네.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그냥 자동 결정이 되네요. 맞죠? 그치? 자동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 미안. 누구부터 결정해? 미안. 잘못 봤어. 왜냐면 여기 몇 차가 적혀야죠? 1차. 그럼 이 1차는 뭐에 영향을 못 미치지? 2차에 영향을 못 미치지. 그죠?
2차 영향을 못 미쳐. 그럼 여기서 얘 2차니까 그럼 2차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px제곱은 오로지 누구밖에 만들 수 없어. 얘밖에 만들 수가 없지. 맞죠? 왜냐면 x제곱이랑 얘랑 곱하면 x세제곱이고 x제곱 더하기 p였잖아 일부러. 요렇게 곱해야만 몇 x제곱이 나올 수 있어. px제곱이 나올 수 있지.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1차를 여기서 갖다 맞출 겁니다. 어떻게 갖다 맞춰요? 그러면 x를 볼까? x는 몇 x밖에 안 나오죠? 몇 x? px지. 그런데 여기 왼쪽은 몇 x인데? 2x지. 그러면 2x, 그러니까 2x 빼기 px라고 할게요, 그냥.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이 얼마죠? p 얼마? p 제곱이지. 근데 오른쪽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기 얼마? p 제곱. 그럼 얘가 어떤 애예요? 그치? 나머지여야 되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모르는 문자가 몇 개가 돼? 2개야, 1개야? 1개죠. 근데 지금 1개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항등식은 뭐라고 했죠?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했죠? 왼쪽과 오른쪽이 아예 어떤데? 똑같은 식이 항등식이잖아. 맞죠? 그러면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양변에 이제 뭐 해볼 수도 있어? 숫자를 뭐 할 수도 있어? 아무거나 뭐 해도 돼요. 대입해도 되지.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똑같은 거를 이제 찾아봐 주세요. 대입한다는 거 이해했어요? 대입? 양변에 뭐 대입할까요? x 플러스 p는 얼마? x 플러스 얼마? 문제에 주어졌어요? 미안해요. 내가 괜히 어렵게 갔네. 그러면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말아봤구나. 미안해. 난 이 목도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거 결정되면 그냥 나머지는 더 쉽네. 그죠? 네. 알아서 뽑기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프린트로 넘어와 보세요. 다 했네. 그쵸? 정석 다 했어요. 네. 3번 프린트로 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내가 하루에 프린트가 하나가 안 나가니까, 그죠? 네. 정석이랑 천천히 따라오면서 그거 해주면 됩니다. 지금 몇 번 프린트까지 갔죠? 2번 프린트. 그래서 2번 프린트 복습 종이에 1월 27일이라고 적어뒀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일주일 줄 거니까 일주일 후에 뭐 하면 돼? 네. 제출하면 돼요. 날짜를 적어서 항상 줄 겁니다. 오케이? 네. 자, 3번.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왜 까다롭죠? 네. 1월 20일. 이름 내가 적을게. 다음에는 이름 적어주세요. 자, 3번에 1번을 봅시다. 이게 양변에 항상 뭐 한다고 하죠? 이 분수식이 뭐가 돼요? 일정하죠. 근데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상수라고 할 수 있나? 상수? 그러면 봐봐. 얘를 이렇게 적어볼게. x, 이거 항등식인 것 같은데 x 더하기 2y 빼기 3분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을 내가 k 상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 노가다로 푸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진짜 노가다로 푸는 방법은 쟤를 x 더하기 2y 빼기 3을 양변에 곱하겠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다 뭐 하면 돼? 똑같으면 되지. 맞지? 근데 그 전에 자, 얘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죠? 분수지. 그게 k가 나왔지?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옵니다. 모든 x, y에 대해서 위아래가 똑같으려면 얘 위아래 분수가 나왔다는 위아래가 무슨 관계란 얘기야? 배수, 비율 관계란 얘기지. 그러면 상수항을 가만히 보세요. 상수항이 몇 배가 됐죠? 마이너스 3배가 됐지. 맞지?
그러면 누구도 A도 마이너스 몇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B도 뭐가 되면 마이너스 3배가 되면 얘는 약분되면서 항상 일정한 뭐만 나올 거야? 숫자만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풀이고 기본적으로는 얘를 뭐로 만들어? 양배를 곱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k의 뭐로 만들죠? 이렇게 만들지. 그럼 이 왼쪽 오른쪽 항등식은 아까 말했듯이 말만 그럴싸하지 얘네들은 두 개가 쌍둥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식이라고 했잖아. 모든 xy니까. 아, 그제? 어떤 xy를 내 맘대로 집어넣어도 항상 결과가 똑같으려면 원래 양쪽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식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부터 가볼게요. 9번부터. 자, 이 9번부터 그 인수분해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갑니다. 인수분해 가능성. 그치? 그럼 인수분해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적어볼게. 자, x3승에 빼기 ax 제곱에 빼기 얼마? b 더하기 1의 x, b 제곱 빼기 2를 누구로 나눴죠? qx. 모르니까 qx 할게. 뭐 1차 뽑기 해도 돼. 얘는 3차니까 뽑아도 되긴 해. 근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냥. 그치? 자, 인수분해 가능성이라는 걸 여기서 그 맛만 봅시다. 전에 잠깐 설명은 했을걸? 왼쪽과 오른쪽이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지. 맞죠? 그러면 내가 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어느 쪽으로 넘겨버려? 왼쪽으로 넘겨버려. 이사를 가라고 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왼쪽으로 이사 가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은 뭐가 되죠? 어떤 상태가 돼, 그러면? 두 개가. 곱셈 구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쵸? x 빼기 a로 몇 번 됐죠? 2번 된 거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누구를? 노가다처럼 직접, 왜 노가다를 하죠? 왜 노가다를 해? a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a 집어넣어봐야 식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가 더 필요해. 그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를 못 써. a나 이쪽 딱히 없잖아. 그러니까 직접 나눠버리든지 직접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든지 0이 되든지 아니면 오른쪽이 a로 2번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아니까 왼쪽에 조립제법을 몇 번 쓰든지 2번 쓰면 두 개 다 모두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자 메이크 하는 거 배웠고 끊는 위치 변경하는 거 배웠고 인수분해 가능성 배웠는 이제 할 건데 이 인수분해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기본적으로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어느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에 곱셈으로만 묶일 뭐가 생기면 찬스가 가능성이 보이면 나머지 애들을 정리정돈해버리면 걔는 무조건 뭐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정리된 곱셈으로 정리된 걔네들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왼쪽 오른쪽은 똑같은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x 빼기 x 빼기 1을 넘겨서 다 어떻게? 자, 나누세요. 직접 개인의 취향대로 알아서 나눠도 됩니다. 나는 직접 나눈다. 조립제법 2번 쓴다.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23번으로 갈 겁니다. 23번.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있어주세요. 23번. 똑같은 아이디어였을 겁니다. 인수분해 가능성. 자, x제곱 빼기 1을 한번 볼게. 얘를 내가 인수분해 해볼게.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죠? x 빼기 1이 얼마? x 세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 해볼게. 이거 배웠지? x제곱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1이지. 그 다음 보세요. x 4제곱 빼기 1을 내가 인수분해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x 빼기 1에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 조립제법으로 1, 0, 0, 0, 마이너스 1을 1로 하면 1, 1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를 일반화하면 xn승에서 x 빼기 1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xn 빼기 1에 점점점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이제 문제를 구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하나 여기다 더 추가해 볼게.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 있을 거거든. x 세제곱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곱셈 공식에서 했죠. x 더하기 1에 x 제곱에 빼기 x 더하기 1이 돼. 자, 4제곱은 안 돼. x 5제곱 더하기 1이 있어. 해볼게. 조립제법을 해볼게. 1, 이게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마이너스 1 집어넣게. 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4, 3, 2, 1 상수항이어서 적으면 x 더하기 1로 나누면 x 4제곱에 빼기 x 세제곱에 더하기 x 제곱에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쵸? 교차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모든 홀수 차수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모든 홀수 차수에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다시 볼게요. 요거 이제 지울게. 요 내용은 요 위에 있어. 아예 여기선 그래서 알려주기 시작하죠. 잘 봐봐. x 30승 빼기 1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ax 더하기 b 차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그치? 그래서 당연하게 얘도 그러면 미지수가 모자란, 식이 모자란 상황이 나옵니다. 왜?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인데 나머지 정리를 써서 qx를 날리고 싶어도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make나 끊는 위치 변경하자니 어떻게 돼 있죠? 옆에가 몇 차죠? 30차지. 그래서 인수분해 가능성을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데요? 그럼 일단 식 하나는 정리할 수 있어.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다 날라가니까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를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적어볼게. 자, x 30승 빼기 1인데 x 빼기 1의 제곱에 qx인데 더하기 a의 x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적는 순간
인수분해 가능성이 보여. 오른쪽에서 x 빼기 1로 뭐 할 수 있어? 묶일 수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은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고, 오른쪽이 되면 누구도 돼요? 왼쪽도 반드시 되지. 근데 우리 왼쪽 x 30승 빼기 1 인수분해 아까 일반화 시켜뒀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줬네. 그쵸? 그럼 다시 적어볼게. 얘 어떻게 다시 적을 수 있지? 뭐 빼기 1? x 빼기 1에 x 29차부터 점점점 다 1까지. 이 1은 실질적으로 x 0제곱입니다. 여기까지 한 것이 얼마? x 빼기 1에 얼마? 제곱에 qx에 더하기 a의 x 빼기 1.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돼.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똑같이 날립시다. 어떻게 날릴 거냐면 똑같이 있으니까 부피를 줄이겠지. x 빼기 1, x 빼기 1을 날릴게요.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아직도 qx가 남았지? 이제 써먹을 수 있어.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죠? x에다 뭐 대입하는 순간? 왼쪽 오른쪽 똑같잖아. x에다 1 대입하면 얘는 1이 결국 몇 개 더해지는 거냐면 0부터 29까지는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은 1 집어넣는 순간 날아가죠? 누가 남지? A. 그러면 이제 A가 결정되면 누구도 결정되죠? B. 그래서 얘가 어떤 방식으로 푼 거다? 인수분해 가능성 아이디어를 잠깐 쓴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두고 몇 번을 직접 풀 거냐면 24번. 자, 직접 한번 풀어봐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1 대입했겠지? 1 대입하면 왼쪽 0, 오른쪽도 0이어야 되니까 B는 고쳐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인수분해될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죠? 그럼 왼쪽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지. 누구로? x 빼기 1로. 그치? 근데 우리 x 365 빼기 1 인수분해 했었지? x 빼기 1에 얼마? 364부터 1까지 하면 x 빼기 1의 제곱에 qx에 더하기 a의 x 빼기 1이었을 거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하나씩 날리면 되죠? 날리고 다시 뭐 하면 돼? 다시 대입하면 되지? x는 1을 다시 대입하면 얘는 몇 개가 있는 거고 실제로? 365개가 있는 거고 날라갈 거고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완벽하게 rx, ax 빼기 a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죠? qx를 뭐로 나눈 나머지? q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x에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지? 2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럼 2의 얼마는? 365 빼기 1은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날라갈 거고 q2일 거고, 여기는 얼마? 2 곱하기 얼마? 365 빼기 얼마? 365겠네. 그럼 그냥 q2 그냥 노가다 계산하면 되죠. 그냥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나중에 이제 이 나머지 정리, 그쵸? 제일 어려운 인수분해 가능성이 제일 어려운 것까지 갈 건데 거기서 그냥 걸음마. (15번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 역시 혼자 풀어보면 됩니다. 15번. 자, 가조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곱셈 공식에서 나왔었죠? 가조건. 15번 된 사람은 16번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게 마지막 이제 퇴근 문항입니다. 15번, 16번. 15번에서 가조건 어디서 많이 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b, bc, ca 뺀 게 0이 되면 어떤 결론이었냐면 A는 B는 C였지. A, B, C가 사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끝이야. 왜 또 끝이죠? A, B, C가 똑같은 거니까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더해서 3 나오는 A, B, C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셋 다 1인 겁니다. A도 1이고 B도 1이고 C도 1이지. 그럼 그 상태에서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뭐 대입하라는 얘기나 똑같죠? f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것과 똑같지. 왜냐면 f-1이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거든. 그치? 그 다음에 16번도 다시 자 퇴근 문항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16번.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가 뭐였죠? 뭐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그러면 그 수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적히겠지? x 더하기 1에 qx에 나머지가 r일 건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1 더하기 g-1이 얘를 어떻게 읽는다라고 했죠? fx 더하기 g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지. 얘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건 국어적인 관념적인 개념이고 실제 구하는 거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지. 내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그 행동이 실제로는 그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과 똑같죠. 왜? 날아가니까 r이지. 근데 얘가 0이지.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fx 더하기 gx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다.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치? 똑같이. 자, fx 곱하기 gx를 누구로 나눴더니?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역시 나머지가 얼마다?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대입이잖아. 대입이면 어떻게 되죠? f-1 곱하기 g-1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가만히 잘 보세요. 더한 게 0이야. 숫자 두 개를 더했더니 0이야. 곱했더니 0이야. 더한 게 0이고 곱한 게 0이면 뭐밖에 없죠? 둘 다 뭐인 거밖에 없어? 0인 거밖에 없지. 그러면 밑에 나 조건을 보세요. 둘 다 0이라는 얘기는 다시 fx는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럼 fx에 x 더하기 1이 몇 개가 있어? 최소 한 개가 있지. gx도 뭐로 나누어 떨어지죠?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럼 gx에도 x 더하기 1이 몇 개가 있어?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지. 근데 왼쪽에서 x 더하기 1이 몇 개가 있어? 몇 개로 인수분해가 묶였어? 2번. 그럼 오른쪽도 무조건 2번으로 어때야 돼? 묶여야 되지.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 그냥 오른쪽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조립제법이 연달아 몇 번 먹혀야죠? 2번이 먹혀야죠.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어야 하니까.